표 2로 가겠습니다. 자, 거기 있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쉬운 건 아닙니다. 진행이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같이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결과는 시험 합격이니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성별이 열하는 조건 찾았어요. 그다음에 직위가 가장이라는 조건도 보이세요? 조건이 몇 개?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매야 된다고요? 엔더 조건인지 어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엔더입니까? 어화입니까? 문맥에 이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죠. 그럼 이건 엔더 조건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한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평균과 관련 있는 함수가 뭐가 있었죠? average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었죠? 오케이. 그럼 무슨 함수 써야 될 것이 결정. 그다음 그 평균값에 대해서 반올림하라. 함수명은 이해하셨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 내용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남은 이제 식작성이죠. 이제 형식에 맞춰서. 이것 때문에 반복 연습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average if 바로 읽고 range equals average equals 바로 읽고 자, sum equals average equals의 형식상에 좀 조심하셔야 될 건 계산할 부분, 합계 계산할 부분과 평균 계산할 부분이 먼저 온다. 자,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됐으니까 성과급 범위가 먼저 와야 된다. 콤마. 첫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순서 상관없다 그랬죠? 성별 범위, 콤마 조건값, 문자값, 직접 입력여, 콤마 두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직위 범위, 이 과장. 여기까지 보면 되나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그러면 일십, 백, 천, 공이 4개 붙어야 됩니다. 공이 4개. 지금 4개로 나와 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 틀린다니까요. 문제에서 라운드 에버리지 함수 다 사용하라는 문제잖아요. 바로 열고 평균값, 숫자값에 대해서 콤마, 넘디지트, 자릿수. 잘 안 되는 이유는 형식에 아주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고요. 뭐 내용 파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라는 문제들은. 이 형식이 지금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형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안 하면 어차피 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됩니다.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냐고요? 없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어, 일단 왼쪽에는 1번부터 갑시다. 여기까지 크게 무리 없을 거라 보고요. 자, 1번은 저와 같이 할게요. 자, 1번. 표 3에서 승점 데이터 확인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 2위, 3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승에 표시하시오. if, average if, 죄송합니다. if, 랭크점 EQ 함수 사용, 등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함수명은 이해되세요? 자,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잠깐 살펴보면, 이거 기억나세요? 홍길동 20점이 몇 등입니까? 4등. 랭크점 EQ 함수 구한다. 개별, 첫 번째 인수, 개별 데이터. 응? 개인의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전체 자료, REF. 전체 자료, 셀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렬 방식.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도록 지시해야 되는지,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되는지 지시하는지, 그 내용의 파악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자료의 성격을 보고 파악을 한다. 그런 내용 기억나세요? 그 다음 if는, if 함수는 제가 얘기했죠. 홍길동이 75점이 합격, 65점이 불합격, 뭐 90점이 합격. 이거 기억나세요? 이것도 조건의 결과가 트루폴스다. 뭐 점수가 엑셀 점수가 7점 이상이다. 아니다. 라는 트루폴스의 트루일 때의 값, 폴스일 때의 값을 표시하겠다. 요 상에 맞는 함수가 if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자, 뭐부터 계산해야 되죠? 에? 자, 문제 내용이 이렇잖아요. 1위, 2위, 3위라고 한 순위가 1위, 2위, 3위일 때 뭐 하라고요? 문제 내용은. 함수명은 이거고, 결성 진출한 문자 표시라고. 에? 결성 진출한 문자 표시라고.
그다음 그 외에 나머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그렇지 않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공백 문자 표시하라고 그랬죠. 공백 문자.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등수 순위를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갈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등수 구할 때, 순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어떤 형태의 수식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자동 채우기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등수를 구해야 된다. rank.eq라는 함수를 통해서. 문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개별 데이터. 성점을 기준으로 각 팀의 성점, 상대 참조, 코마. 두 번째 인수 전체 자료, 성점 58부터 34까지 범위 설정. 자, 등수 매길 때 이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고정. 다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이 범위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 절대 참조.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콤마 정렬 방식은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됩니까?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됩니까? 라는 판단은 두 번째 인수 뭐죠? 전체 성점이죠. 전체 성점. 성점은 높은 게 1등인가요? 낮은 게 1등인가요? 성점이 낮은 게 1등이에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군요. 성점이 높은 게 1등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0.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 0.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일단은.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되죠? 음? 각각의 등수값이 1입니까? 2입니까? 3, 자, 등수 값이잖아요. 등수 숫자잖아요. 그러면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물어봐 줘야 되잖아요. 그럼 한 방에 자, 그럼 이렇게 한 방에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1, 2, 3 안에 들어갑니까?를 물어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표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바르셀로나 순위가 3 이하입니까? 레전드 순위가 3 이하입니까? 맨홀 시티 순위가 3 이하입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식은 다 똑같고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3 이하입니까? 3 이하입니까? 1, 2, 3등 하나씩 세 번 물어보기 귀찮잖아요. 한 방에 다 물어봐야죠. 자, 트루일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1, 2, 3에 해당된다. 결성 진출. 그 외 나머지는 공백 문자 표시. 이 상이 맞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 true잖아요. 결성 진출. false 공백 문자 표시. 그러면 이 상이 맞는 함수는 무슨 함수? if 함수. if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어떤 형태를 작성하든 간에 자, 우리 함수, if 함수의 마법사에서 뭡니까? 중간 과정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true, 오른쪽에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이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범위 선택해 놓은 이 내용은 제가 설명 잘 듣고 계신 거 맞아요? true, false 나오죠? 응? true, false로. 그러면 true일 때 값이지, false일 때 값이지. 자, 이렇게 true로 나온다는 건 이 형태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작성이 가능하다. 응?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되겠죠. 그럼 콤마. 그 다음, true라면 값 표시, true, value if true, 별성 진출한 문자 표시를 하고, 콤마, 공백 문자 표시.
그리고 바로 닫고 엔터. 1, 2, 3이 해당됩니까? 물어봤을 때 true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결승 진출. 나머지 그 외 나머지 false라고 대답했을 거는 false라고 대답하는 공백. 이런 상황에 맞는 함수 if 함수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제가 여기까지는 한 것 같은데 제 화면 잠깐만 보십니다. 주사위를 던진다는 예를 사항을 제가 기억나세요? 주사위를 던진다. 그때 추jam수라고 했죠. 1, 2, 1에 해당되는 값, 2에 해당되는 값, 3에 해당되는 값, 4에 해당되는 값, 5에 해당되는 값, 6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1, 2, 3, 4, 1년분으로 했죠. 1년분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추jam수 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행의 개수, 열의 개수, 로스, 행 개수, 열 개수, 칼럼스. 행번호, 열번호 표시할 때 로우, 칼럼이라는 함수 쓴다. 뭐 요거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거든요. 자, 조금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표 3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쉬운 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표 3만 표 3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내용 읽어볼게요. 표 3의 출석수, 셀 범위 확인하시고 영역에 동그라미로 출석을 체크해야 했다. 자, 잠깐만요. 이 동그라미는 어떻게 입력이 되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입력을 했을까요? 아니, 문자이긴 한데, 뭐, 이것도 저것도 어쨌든. 이거 입력을, 셀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했냐고요, 이 문자를. 아닙니다. 죄송한데 아닙니다. 자, 그럴 가능성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던진 겁니다. 이게 영문자, 죄송합니다. 한글 미음자 입력 한자 키를 누른다라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는 특수기호 특수문자라는 방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요. 영문자, 대문자를 입력을 해도 저렇게 생겨날걸요, 아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입력하지, 이쪽으로 이제 명확하지 않죠? 시험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시험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오해 소지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만일에 오해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수기호 O라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동그라미라고. 문제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해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그냥 보편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잖아요. 마우스나. 그러면 키보드에 있는 동그라미가 뭐죠? 영문자, 대문자, 오라는 얘기. 그렇게 문제를 좀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영문자, 대문자가 뭐? 또 이제 출석이라는 의미니까 이용석이라는 학생은, 중학생은 세 번 출석했겠네요. 그러면 무슨 함수 써야 됩니까? 응? 카운트가 아니고 카운트 A를 써야죠. 데이터의 개수를 잘해줘야 되니까. 카운트 A가 아니고. 카운트가 아니고 카운트 A를 써야 되겠죠. 자, 음, 자, 앞에 봅니다. 그래서 카운트하라 문제 보면 choose 함수와 count A 함수 사용이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그 다음 안 읽었던 내용 마저 읽을게요. 자, 동그라미 개수가 한 개이면 25%, 두 개이면 50%, 세 개이면 75%, 네 개이면 100%로 표시하시오.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아니면 식을 적으려고 하지 마시오. 저하고 같이 가자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꾸 뭔가 이게 틀린 생각을 자꾸 가지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문제를 푸시는데. 생각이 같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지금 이 계산에서. 수식인데 반복전화 자동차기 한번 사용해야 되고 상대 절대만 고민합니다. 뭐 이거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구조상. 이게. 그럼 이 전체에서 흐름상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개수부터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개수가 있어야 뭐 25%, 50%, 750, 75%, 100%로 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꼴. 자, 숫자 데이터가 아니니까 뭐 문자 데이터, 문자랍니다. 죄송합니다. 데이터의 개수를 해야겠다. 그 숫자도 문자도 뭐 빈셀이 아닙니다. 카운팅하겠죠. 빈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자,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 상대 각 개인의 범위잖아요. 데이터 범위잖아요. 바뀌어줘야죠. 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자, 그다음 1일 때 무슨가 표시? 25%, 2일 때 50%, 3일 때 75%, 4일 때 100%. 됐습니까? 그러면 1, 2, 3, 4, 1년번에 해당되네요. 그게 대응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네요. 이럴 때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추주 함수가 필요하다. 아, 쉽지 않습니다. if도 쉽지 않고 추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상관없다고요, 지금은. 그래, 자, 같이 갑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수 자리에는 1년번호 형태의 값이 나와 있다. 1, 2, 3, 4.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결과를 보시면 쭉 형태를 훑어보시면 이렇게. 콤마 1일 때 뭐라고 한다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또 틀립니다. 왜냐고요? 제가 저걸 왜 25%라고 안 읽고 제가 왜 25%라고 읽었을까요? 문제를 읽을 때. 제가 숫자를 몰라서 읽었을까요? 아니요. 이런 거 조심하,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숫자로 표시 25% 표시해야 될 것 같으면 문제에 쌍따옴표가 붙으면 안 됩니다. 문제에 쌍따옴표가 붙었다는 건, 물론 결과는 같게 나오겠는데, 쌍따옴표가 붙었다는 건 문자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도 5공부 쌍따옴표 문자입니다, 문자. 자, 표시할 값 다 작성이 되었으면 가로 닫고, 엔트. 휴재 들어가, if 함수가 들어가는 거, 추주가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테니까 오늘은 또 같이 복습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고요. 글쎄, 날짜, 아니, 잠깐만요. 시트명 찾기 참조. 시트명 찾기 참조. 교재 99페이지. 방금 추잠수 하셨죠? 1번 한번 해보세요. 99페이지 1번 한번 해보세요. 아, 할 수 있는 만큼만 잘 안 되시면 한번 고민만 해보시고, 자, 같이 하시고요. 시간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미드라는 함수는 데이터 가운데서 뽑는 겁니다. 가운데서.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문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수식에 대한 반복적 나타 자동치기 한번 사야 되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 문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요거 대시 다음에는 이거 뽑아야 되죠. 예를 들면 성별 코드라고 하는 거. 자, 저걸 뽑아봅시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라고 할 겁니다. 깜빡했습니다. 자, 앞에 잠깐만 보시고 데이터 왼쪽부터 몇 글자를 뽑아내겠다. left. 데이터 오른쪽 기준 몇 글자를 뽑아서 표시하겠다. right.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겠다. 미들이라는 영어 단어에 앞 세 글자로 했죠. 미들이라는 영어 단어에. 그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겠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함수는 결과값이 뭐라고요?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성별 코드에 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니까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 여덟 번째부터, 콤마, 추출할 글자 수, 한 개, 형식, 그러면 각 개인의 성별 코드라는 게 뽑아져 있죠. 1일 때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 이렇게 표시한다 이야기죠. 그러면 1, 2, 3, 4라고 나왔네요. 그게 대응되는 남녀 값이 있네요. 무슨 함수? 1, 2, 3, 4, 1년분에 대응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추저 함수. 그래서 어떤 함수, 이 상에 맞는, 특정 상에 맞는 함수 골라내는 게 능력이라고 합니다. 함수는. 그러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실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는 그냥 간단히 배우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렵거나 한 것들은 좀 시간이 좀 지나고요. 여러 번 반복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게 됩니다. 이거 if 함수로 하면 안 되냐? if 함수 해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잠깐만, 형식 그거 하고 나면 말씀드릴게요. if를 어떻게 하냐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요 시트에서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추저함수까지 가르쳐, 거의 함수를 가르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마 내일, 저 다음 시간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찾기 참조함수 다 안 했거든요, 우리. 그건 저 모아서 같이 할 겁니다. 딱 하루 만에 딱 끝낼 건데도 어느 정도 함수 익숙해졌다 가져가고요. 자, 찾기 참조 20 들어가겠습니다. 찾기 참조 20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한 문제만 할게요. 어, 교재 101페이지고요. 문제 3번. 같이 할게요. 잠깐 언급을 하고 왔긴 하는데 같이 할게요. 자,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같이 마음속으로 읽어주시고요. 표 3에서 A18에서 A27 영역의 함수를 이용하여 1, 2, 3의 일련 번호를 작성하고. 자, 일련 번호라는 용어가 제가 분명히 공식적인 용어라 그랬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지금 일련 번호 보이시죠? 일련 번호가 뭐라고요?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일련 번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나머지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각형으로 가겠습니다. 칼럼, 로우 함수 사용, 앰퍼센트. 자, 로우라는 함수가 아까 방금 뭐라고요? 행번호를 표시해준다고 하는 함수였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 1, 2, 3, 4, 5, 6, 7, 8이 나오면 어떤 값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로우나 칼럼이나 함수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실 건데 지금은 지금 상황은 무슨 함수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로우라는 함수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 로우라는 합수의 특징이 뭐죠? 뭐, 로우, 아니, 칼럼 러버가 아니니까 뭐, 로우 러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로우가 가로 안에 일 수 없으면 해당 셀의 행번호. 자, A18셀이니까 18이라는 숫자 값을 화면에 표시해 주겠죠. 그 다음에 자동 취급 사용하시면 19201, 점점점점 27까지.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181920이 아니고 뭐였죠? 1, 2, 3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런 값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우리가 원하는 1, 2, 3으로 바꿀 수 있죠?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잖아요, 지금. 1, 2, 3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 181920을 어떻게 하면 1, 2, 3으로 나오냐고요. 빼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값보다 얼마만큼, 뭐 그런 규칙 안 보이세요? 17이 많구나. 그럼 17을 빼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걸 제가 수업 중에 이제 규칙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규칙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잘 찾은 사람이 있고 잘 찾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문제 안 읽었던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3번에. B17에서 D17 영역의 함수를 이용하여 7월, 8월, 9월로 표시하시오. 그럼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함수가 이제 칼럼이 하나 남아있네요. 셀에다가 칼럼 바로 열거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엄청. 자, 이게 2, 3, 4예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 7월, 8월, 9월, 7, 8, 9라는 숫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칙이 보이세요? 현재 셀에 있는 값에다가 얼마? 3을 다 더해주면 5, 6, 7이 되겠구나. 그러면 현재 값 칼럼 쓰잖아요. 칼럼이잖아요. 더하기 3. 5 맞나요? 3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7, 8, 9죠. 죄송합니다. 7, 8, 9였군요. 그러면 5를 더해줘야 되겠구나. 3이 아니라 5를 더해주니까 7, 8, 9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 옆에 M% 연산자 연결되어 있다. 월.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구처리. 그리고 엔터 치지 말고 잠깐만 대기. 잠깐 대기. 자, 화면 보실래요? 자, 연산자가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뭐 M% 연산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교 같이 않다라는 뭐 낫도 있고 이상도 있다. 여러 가지 연산자가 같이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연산의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건 이미 초중고를 거치면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산술 연산자가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연결 연산자가 그 다음이고 비교 연산자라는 거 우리가 조건 쓸 때 비교 연산자라는 거 같다 같지 않다 그런 표현을 쓰는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녀석이 먼저 계산이 됩니다. 플러스가. 그래서 제가 가로를 따로 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가로를 쳐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우선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가로 안 친 거라고요. 명확하게 한다? 그럼 여기다 가로 열고 닫고 하셔야죠. 내가 이런 순서를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로 쳐버려야죠. 가로가 제일 우선순위니까. 근데 뭐 가로 생략하고 연산자가 여러 개 나열돼 돼요. 이 우선순위도 결정이 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7월 8월 9월. 자, 여기도 나머지 내용 제가 아직까지 함수를 가르쳐 드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빠뜨리고 다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아니라서 안 할 뿐이지, 이거. 복습들 하고 오세요. 먼저 강조해드립니다. 복습들 좀 하고 오세요. 자, 시통계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자, 날짜의 시트로 갈게요. 어제 106페이지고요. 자, 3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효삼에서 휴가 출발일 데이터 확인하시고, 휴가 일수 데이터 확인하시고,를 이용하여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 범위의 표시 계산에 표시하시오. 주말 가로 열고 토 일요일은 제외. 이 데이터 워크데이 중 알맞은 함수세요. 자, 이 데이터가 무슨 함수죠? 한 질문하면 기억이 안 나고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오늘 빌려서 석 달 뒤에 갚겠습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거? 이게 중요한 키포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거라도 생각난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때 무슨 함수 썼죠? 이 데이터 함수 썼습니다. 이 데이터. 이 데이터. 어? 요건 실기시험에 이 원서는 실기시험에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건데 요건 실기시험에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없는데 어쨌든 나왔더라도 한두 번 정도 한 번 한두 번 정도 정말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실기에는 아직 필기에는 되게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자, 어쨌든 뭐 그거 생각하시고 그때 이 데이터가 함수 쓴 거고요. 그다음에 워크데이는 작업 완료일. 뭐 택배 뭐 물건을 시켜서 도착하는데 이틀 걸립니다. 그때 운, 되었습니까? 어, 주문 넣고 며칠 걸립니까? 그게 주문이 배송이 작업이라고 죠 그래서 내가 도착한 예정을 작업 완료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됐습니다. 작업 완료일, 워크데이. 그럼 지금은 어떤 함수 써야 될까요? 이제 함수명을 데이스는 두 날짜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함수고요. 데이스. 자, 화면 보세요. 데이스 두 날짜 간에 책을 빌려서 도서를 빌려서 언제 갚았다 그래서 그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데이스 날짜 데이터 이면에 시리얼 넘버라는 정수값을 가지고 있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같이. 그래서 날짜를 더하기 빼기 가능하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함수 써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능력입니다, 능력. 함수를 배우고 이제 회사 업무에, 자, 이런 거, 기본적 명칭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매뉴얼상에, 사용 설명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설명드렸는데, 실제 세상의 모든 일을 그렇게 다 제가 매치시킬 수가 없거든요. 모든 함수가 다 있을 거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회사 업무에다가 그걸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휴가잖아요. 자, 오늘 휴가 떠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복귀할 겁니다. 휴가 갔다가. 그러면 금요일 날 일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르게 주어진 함수에서 맞춰서 해석해 보세요. 휴가를 작업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3일 작업하고 그 다음날 뭔가 물건이 도착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실 줄 아셔야 돼요. 휴가가 주어진 함수에서 휴가가 작업이라고 해석하셔야 된다고. 뭘 보고?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보고. 주어진 함수를 보고.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뒤라고 해서 여기 뭘 의미를 가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수식인데 반복적 나타나면 자동 치우기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꼴, 워크데이. 이게 실제 함수를 써는 능력이 이런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 딱 표현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자, 스타트 데이터, 휴가 출발일. 잠깐만, 두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데이스, 작업일수. 작업일수. 여기 있죠. 상대 참조. 세 번째 인수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로 닫고, 엔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이게 휴가 출발일이 아니고요. 배송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배송 출발일. 배송하는데 요만큼 걸리고, 그럼 도착하는데 이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그런 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딱딱 맞게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표 2로 가겠습니다. 표 2. 표 2에서 기준일 데이터 확인하시고요. 입사일 데이터 확인하시고,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번호도 이용하시고, 데이터 확인하시고, 연차와 나이를 영역 계산하시오. 연차는 기준일 연도 빼기 입사일 연도, 나이도 기준일 연도 빼기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 번호, 이걸 앞 뒷자리 가로 닫고. 결과 표시에는 입사일이 2013년인가요? 13년이고, 주민등록 번호가 이럴 때 13년 차? 15년 차? 가로 열고 잘 안 보입니다. 뭐 31 가로로 표시하시오. 이어 레프트 함수 사용, 앰프서드 연산 사용. 자,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뽑겠다. 연도를 뽑겠다. 이어, 월을 뽑겠다. 먼스, 일자로 표시하겠다. 데이. 기억나십니까? 아마 함수 시간대 거의 첫 번째 했던 내용입니다. 뭐, today, 오늘 날짜, now, 오늘 날짜와 현재 날짜를 동시에 표시해준다. 현재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자 이런 그 나이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를 안 하면 막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뭐 만으로 몇 살인지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뭐 어찌됐든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문제에서 있었으니까 문제 쓰시면 되고 뭐 한 수도 뭐 이해나. 자 그럼 연차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고 기준일 가져와서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기준은 똑같아야지 어느 직원이든 맞아요. 여기도 2022년이라고 물어봐줘야 되고, 여기도 2022라고 해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F4분기를 칠 때의 연도, 이어, 빼기 입사일 날짜가 필요하겠죠. 연차니까. 그럼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예? 개인의 입사일이니까 날짜가 셀 주소가 바뀌어줘야 되겠죠. 날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셀 주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니까. 상대,
연도를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게 연차죠. 연차. 대충 암산해도 이 정도 나오네요. 자, 그다음 아까 그 상자 목수 가로 열고 나머지 가로 닫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가로 열고라는 문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M% 연산자를 이용하여. 나이 계산하라고 했죠. 나이 계산도 연결돼야 된다. 나이 계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도 기준일 연도가 필요하겠죠, 똑같이. 그럼 기준일 연도 가져야 되고, 나이 계산하는 기준 날짜가 요 날짜라고 요 날짜. 어느 누구든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참조. 연도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뭐 교재에 있는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왼쪽 두 글자. 왜? 연도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앞 두 글자가 연도를 나타내니까 무슨 함수? 왼쪽부터 두 개를 뽑겠다. left. 자, 근데 자, 화면 보실래요? 자, 잠깐만요. 자, 지금 제가 I3셀을 선택하러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I3셀을 선택하러 가야 되는데 I3셀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이메일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원하는 주소가 나타날 수도. 자, 잠깐만요. 자, 이야기 벌써 오늘 두 번째니까 자, 잠깐만 화면 보세요. 일단 I3 지울게요. 자, 우리가 어쨌든 커스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겁니까? I3이라고 표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셀 주소가 확인이 된다면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확인이 잘 안 된다면 이동시켜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으로. 자, 콤마, 추출할 글자 수, 죄송합니다. 텍스트, 원본 문자, 콤마,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두 개. 랩트 함수 가로 닫고, 1900에 대한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치면 나이가 나오겠죠. 수업이 빠르고 어렵다. 주말에 복습을 좀 안 하셔서 그런 거니까 오늘 요거 가지고 복습을 좀 하세요. 오늘, 내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음 시간에 오면 또 힘듭니다. 자, 그 다음 가로 닫고 M% 연산자 쌍따옴표 가로 닫고 쌍따옴표 앞에서 아까 상자 목수 나머지 할 때 뭐 그런 형태인데 들어간 데이터가 좀 틀리죠. 뭐 연자 계산하고 나이 계산하는 거. 이건 비슷한 문제가 뒤에 가면 어딘가 저 다음 시트에 가면 있을 겁니다.